장관님, 여기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는 갔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머리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선심성이듯이 야 경매 중단시켜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장관님 이거 개인 사기로 보십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이 벌어지는 일련의 저는 사태.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개인 간의 사기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사회적인 문제로 보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 사기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선심 쓰듯이 저 경매 중단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토부 장관이 휘어잡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대통령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이 자금의 흐름에서 누군가는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누가 찾아야 됩니까? 국토부가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경매 유예를 이제 아까 최대한 늦추겠다고 했어요. 법원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국토부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쫓아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해결해야 하는 과정을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싶고요. 범정부 TF가 가동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놓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의원님 실질적으로 정부에 계셔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부처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거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보도 같이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모이는 장소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고 실무자 국장 보내가지고 과장 보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장관급에서 주기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는 모여서 만드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올해만 15건의 과호흡 증세 뭐 이런 졸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 3건이 있고 나서야 장관님도 찾아가시고 대통령과 지시까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그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지, 적어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문제가 빨리 대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대처가 없었던 건지 국토부 입장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 김포의 이 골드라인은 원래 설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 옛날 얘기고 현재의 대처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 이게 1제곱미터당 7에서 8명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 때 밀집도가 9에서 10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지금 상황이었는데 이 대처가 왜 늦었는지, 최근에 장관님도 2번인가 다녀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주셨습니다. 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대책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인 건데, 저는 이 대책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하나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것도 서울시와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세부적인 뭐 경과 과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김포시의 그 애절한 호소를 듣고 제가 나서서 서울시에 문제 제기도 하고 이 부분이 바로 협조가 되도록 개입을 했던 거고요. 그 김포에서 올림픽도로를 통해서 당산역이든 이런 간성급행 열차 BTX를 해야 된다라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21년 6월 발표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장관님, 서울시에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로 이주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전혀 모든 경기도 주민들은 외곽에서 환승해서 들어오라는 입장이에요. 제대로 된 그 지하철역이 없이 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데 이런 수륙 양용버스나 리버버스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선착장까지의 이동,
그다음 고수부지에서의 이동, 고수부지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의 연결성, 그다음 요금 같은 경우가 영국에는 15,000원 이상의 요금대입니다. 요금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 연구 결과 이 부분이 0.4대의 그 타당성이 나와가지고 폐기된 그런 자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장관님 의견을 교통 어떻게 했습니까? 대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어제 대광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9호선 급행열차의 차량 기지가 개화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급행열차는 김포공항역에서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분산 효과 때문에 분산을 위해서 그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개화역에서도 출발하는 방향 급행을 그러면 굳이 김포공항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도 그렇고 앞으로 그 도시철도도 그렇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그 자체를 분산시키고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장관님이 강구하겠습니다. 가셨던 개화역에 환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해서 9호선 급행열차가 개화역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거 강력한 촉구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럽니다. 또 장관님 뭐 이제 그만두신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전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중재를 마무리하겠다. 장관님 언제까지라고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긴 어디를 가겠습니까만은 그 강력한 촉구라고 받아들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김포 시민들의 그 너무나 처절한 그 출퇴근길의 고통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따가도 저녁에 가볼 겁니다만은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자고 제가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죠. 저희들 해결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남 탓할 시간에 정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려면 기금이든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든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의 구상권 청구에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권 걱정하는데 금융권은 책임이 없습니까? 최고 금액으로 대출해 준 건 금융권입니다. 왜 멀쩡한 우리 국민만, 우리 일반 서민들만 책임을 져야 하고 저 짓는 사람이나 빌려준 금융권 책임을 안 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의 용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정부 당정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부 탓을 한 걸로 그 보도를 봤는데 우리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정 협의를 하든 뭐 이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해주시기를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원희룡 장관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 워낙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서 그런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저 실무국장들한테 맡겨서 좀 이렇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으로 쌓아올린 미래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다 3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고인들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집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또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는 부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비통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4차례 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피해자 지원센터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긴급 저리 대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전세 자금 대출에만 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긴급 주거 지원도 500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입주했는지 아세요? 20몇 제가 미추홀구 대책에 따르면 9명이에요. 9명. 미추홀만 하면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전세 사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나 파악하고 계세요? 이 전세 사기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 깡통 전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세요? 작년에 제가 국감 때부터 대략적인 규모를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인 수준과 심각성의 정도들은 늘 맞아요.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알겠는데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숫자로 말씀은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이 많습니다. 미추홀구는 두세 채씩 솟아있는 건물들 네. 싹 다 그 전세 사기 아파트라는 거예요. 미추홀구 자체가 거기에 초토화돼 있어요. 취약하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동탄, 지금 제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이고 그 시작입니다. 지금 장관. 지금 미추홀구에도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2,000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 긴급 주거 지원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그 주거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경매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에 경매 유예 협조를 하셨죠. 어저께 이미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권의 선의만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미추홀 경우에는 전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어제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오늘 저한테 어떤 보고가 있었냐? 은행들이 민간 채권회사로 채권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앞에서는 경매유예 협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채권 팔아서 손 털고 있다. 이런 지금 그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이 부실 채권이 채권 추심 회사에 넘어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이 금융당국이 조치를 이제 할 겁니다. 그 경매 유예 6개월 짧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똑같이 짧다고 봅니다. 네. 그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굉장히 필요한 조치고 진즉에 했어야 될 거고 제가 이제 법안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네. 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피해자 중에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전세 대출을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대출 받아서 네. 따따블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으로 저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장해주고 예.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은 그런 법적 관리를 정부가 나서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여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이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거지 선순위 관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그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에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여주는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과거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입해가지고 그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 해주고 그리고 일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임차인들 어디 오갈 데 없는데 주거 보장해주고 공공주택 늘리고 또 다량의 공공주택 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는 것도 맞고 이런 일석삼조의 해법인데 그걸 정부가 이런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채권에 대한 매입, 즉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인수, 그 제도는 지금 캠코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입법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과연 용인하겠냐. 특히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우선 변제 금액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매입 금액으로 만약에 할인해서 한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할까? 이 점부터 저희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경우랑 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경우랑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논의가 서로 엇갈리는데요. 물건에 대한 공공 매입은 실제 현재 이 민사 이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 금액 빼고는 자세히 이 공공 매입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신 거예요. 공공 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세 체납이 문제인데요. 국세 체납의 경우 마이크 좀 더. 원조 경매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변제될 때까지 징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과정을 정부가 관리를 해서 그런 국세 체납 같은 경우도 안 분되도록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들에게 권리 순위를 양보하도록 이미 입법 조치가 됐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인의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여권에서 공공 매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당에서 낸 법안이라도 좀 참고해 보세요. 지금 장관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또 알고 있는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실 일이 아니라고요. 좋은 해법을 머리를 맞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다른 분들 순서도 있어서 제가 의원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주택을 매입하라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뭘로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무슨 돈을 가지고? 주택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도시주택 이거 가지고 아니, 자, 좋습니다. 위원님, 어느 금액에? 정리해 그 주시고요.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을 기부가 정해야 돼요.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을 안 하고요. 그걸 정부가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그걸 비싸게 살려면 납세자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